네, 안녕하세요. 중딩의 정채익입니다.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쌍용 자동차에서 새로 신차가 나온 코란도 이모션 두 번째 리뷰인데요. 처음에는 사전 계약 시작 전에 가격표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정식 출시 후에 이제 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바로 살펴보시죠. 일단 코란도 이모션은 이제 코란도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코란도를 전기차로 이제 원래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에다가 개조를 해놓은 방식이고요.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닙니다. 현재 에디슨 모터스랑은 관련이 없는 차고요.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의 전기차를 이제 도와주겠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이 차가 나와서 그런지 에디슨이 만들어도 에디슨이 아무리 도와줘도 307km밖에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. 근데 아마 이 차에는 에디슨 모터스의 뭐 그런 기술들이 안 들어갔을 거고요. 그래서 아마 처음 만드는 전기차다 보니까 좀 주행거리가 낮은 것 같아요. 그러면 바로 살펴보면 일단 코란도 이모션은 의외로 좀 가성비라고 할 수 있죠. 생각해보면 일단 투싼 스포티지급의 이제 300km 주행거리가 300km라는 게 좀 걸리는데 가격을 보면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라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여튼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 크기는 투싼 스포티지의 전기차인데 2천만 원대라는 걸 생각하면 뭐 의외로 괜찮은 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일단 정통 SUV 스타일의 드라이빙은 편안하게 라고 하는데 정통 SUV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SUV 스타일의 전기차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. 모델 X 정도가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는데 이제 준중형급, 중형급 SUV에서 이제 나온 전기차이고요. 그리고 쌍용차의 첫 번째 전기차라는 그런 네이밍도 붙을 수가 있죠. 그리고 이번에 특이하게 들어간 건 스마트 터치 패널이라는 건데요. STPM이라는 기능인데 이게 키나 폰 없이도 외부에서 도어, 테일게이트 개폐, 에어컨 히터, 그리고 충전 상태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키나 스마트폰 없이 라고 하면 이걸 상태를 확인한다는 거지. 이게 뭐 이걸 컨트롤할 수 없게 해놓은 게 아니면 보안상 이게 가능할지 궁금하긴 합니다. 이게 만약에 이걸 쌍차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모르겠지만 이거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걸로 컨트롤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터치를 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이거는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사진이고요. 그리고 이제 국내 EV 중에 최대로 551리터나 되는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뭐 아이오닉 5나 EV6 트렁크 공간이 의외로 넓어도 막 551리터 코란도는 이기지 못한다 이 얘기죠. 그리고 긴급 제동 보조도 들어가 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이의 엄마나 부모나 아니면 지금 보이는 이제 인생의 시즌2 그러니까 좀 나중에 인생도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될 수 있다. 이제 뭐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시면 트렁크에서 자전거도 넣을 수 있는 크기가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제 주행거리도 307km고 그리고 이제 좀 디자인도 코란도가 좀 욕을 먹었던 부분이니까 디자인이나 주행거리 강조 대신에 공간도 넓고 우리는 공간이 넓고 주행거리는 짧아도 가격은 싸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디자인을 그래도 한번 좀 보면 전면부에는 일단 유럽형 처음 공개됐을 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먹으셨어요. 굉장히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필 하얀색 차인데 거기에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너무 옛날 차 같은 친환경 차를
예전에는 강조를 했었죠. i3나 뭐 이런 거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친환경 차인 거를 강조하면서 파란색만 막 넣었었는데, 그런 걸 강조하듯이 막 뭐 범퍼나 뭐 옆에 사이드 스커트 뭐 이런 데도 다 파란색을 좀 포인트로 넣어놨어서 그런 부분에서 충격을 먹었었는데, 일단 한국인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그냥 헤드램프에만, 그리고 이모션의 E자에만, 그리고 원호판은 뭐 원래 파란색이니까 뭐 그런 곳에다만 파란색을 넣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깔끔하고 어 일단 그릴만 없앤 것 같고 딱 깔끔해 보입니다. 그릴 없앤 것도 뭐 딴 것처럼 막아놓지 않고 그냥 아예 없애버린 것 같아서 되게 깔끔한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뒷부분은 거의 달라진 게 없는데, 이 아래쪽에 지금은 검은색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 부분도 원래는 파란색 처리가 돼 있었죠.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상해 보였는데 그래도 검은색 처리가 된 게 다행인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여기 전기차라서 이 리어램프 뭐 클리어 타입을 해준다거나 그랬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헤드램프는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앞부분에도 딱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안개등, 그리고 이모션 배지, 이모션 가지고 광고도 잘 만들었더라고요.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어놔서 광고도 인상적이었고요. 그리고 아웃사이드,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보고 좀 이상했던 건데, 아웃사이드 미러라고 원래는 대부분 하지 않나요? 아웃사이더 미러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, 아웃사이드 미러인지 아웃사이더 미러인지는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. 일단 아웃사이더 미러와 17인치 휠이 단일로 들어가게 되고요. 유럽형에는 15인치 정도 돼 보이는 휠이, 깡통 휠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뒷부분에는 블랙가니시 들어가게 됩니다. 인포콘은 제가 실제로 써보진 않았는데 일단 9인치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 크기가 아무래도 수치로 봤을 땐 약간 작게 느껴지긴 하죠. 근데 이게 의외로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 있으면 한번 이 포콘도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원격 제어나 카트홈, 뭐 실시간 길 안내 서비스 등이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이 부분인데, 인텔리전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, 이 부분인데 이제 정차 재출발 뭐 이런 것들도 되고,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인데 이제 가속 감속 정차 출발까지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한번 싹 살펴보면, 긴급 제동 보조, 전방 추돌 경고, 차선 이탈 경고, 중앙 차선 유지 보조, 스마트 하이빔 후측방 경고, 차선 변경 경고, 안전 하차 보조, 안전 거리 경고, 앞차 출발 경고,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, 후측방 접근 경고까지 해서 꽤 여러 가지의 안전 사양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원래는 딥 컨트롤인가 해서 광고를 했었는데 딥 컨트롤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가네요. 그래서 파워도 좋다라고 하는데 140kW, 190마력에 360이 나온다고 해요. 다른 전기차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아이오닉 5, EV6 등 전기차들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고요. 충전 시간은 100kW는 33분, 50kW는 54분, 7kW는 11시간 걸린다고 하고요. 100kW는 급속 충전으로 80%, 50kW도 급속 충전 80%, 7kW는 완속 충전으로 100% 기준입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충전, 클러스터 충전 표시, 그리고 이 부분은 충전기 꽂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충전 플러그 잠금이라는 기능인데 이게 외부에서 임의로 이제 분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라는데, 이걸 또 너무 길게 꽂아 놓으면, 이걸 또 꽂아 놓고 완충이 됐는데도 가버리면 좀 그래서 이 기능이 좋을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안 좋은 기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충전기가 약간 이핏 같아 보이긴 하는데, 이 모양 충전기를 이핏에서 쓰는 걸 수도 있는데 이핏 같아 보이긴 하네요.
그리고 에어백은 8개가 들어간다고 하고요. 유로엔캡에서 별 5개를 받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쌍용차가 강조하는 블레이즈 콕핏,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 10.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인데, 제가 보고 놀랐던 게 이 디지털 클러스터에 이제 또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나 봐요. 원래 이제 내비게이션도 나오고 뭐 해서 쌍용차가 이런 부분은 잘 만들었다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, 이제 미러링까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아마 현대기아차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쌍용차는 되네요. 근데 이걸로 동영상을 틀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운행 시에는 이 부분에서 동영상을 트는 걸 막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충전 케이블, 무선 충전기, 뭐 220V 인버터, 그리고 아이소픽스까지 들어간다고 하고요. 시트는 기본으로 다 세우거나 2열 40%, 그러니까 왼쪽 시트만 폴딩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시트 2개를 폴딩하거나 아니면 2열을 모두 폴딩하는 그 4가지 시트 구성이 있고요. 러기지 매직보드라는 걸 제거를 하면 이제 바닥 부분을 제거를 하면 551리터 적재할 수 있고, 매직보드 장착을 하면 바닥을 장착을 하면 이제 수입 브랜드 유모차 적용 예시인데, 이게 몇 리터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유모차 1개 넣고 조금 남는 공간이다 라고만 보여주고 있어요. 그리고 2단 러기지 보드 활용을 하면 이만큼, 지금 파란색 상자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뒷부분도 쓸 수 있기는 하겠죠. 이 두 부분은 지금 리터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네요. 이제 가격을 바뀐 게 없어서 잠깐만 알아볼게요. 기본은 3,880만원에서 시작을 하고요. 보조금 적용 후네요. 그리고 4,390만원이고요. 여기다가 이제 보조금을 더해야 할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3,880만원 모델은 2천만원대에 살 수 있다,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, 이제 E5 모델은 아마 3천만원 초반대에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패키지, 이 부분은 반자율주행 패키지로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좀 혼동의 가능성이 있어서 자율주행과 반자율주행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, 생각보다.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그냥 진짜 자율주행인가 보다 라고 방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,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라면 그냥 반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안전을 위해서. 나중에 사고 나면 그게 좀 인식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나을 것 같고, 그리고 뭐 커스터마이징으로도 뭐 1층 루프박스, 뭐 습기 건조기, 뭐 블랙박스 등도 되어 있네요. 네, 이렇게 코란도 이모션 살펴봤는데 2천만 원에 300km 가는 SUV 전기차라고 생각하면 꽤나 매력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. 어, 올해 물량이 아마 3,500대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물량이 벌써 사전 계약으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. 생각보다 인기가 더 많아서 좀 놀란 부분인데, 코란도 이모션 조만간 길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